또 하나의 악수를 둔 것이다.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여기에 개입된 것 아니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려면 채권 모양 입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정식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봐가면서 10월 정도에 다시 거론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과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의 반론에도 부딪혀서 그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빚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정한 이유는 뭘까? 물론 여기에는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목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도 8.2 대책 그리고 9.13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을 시도해 왔지만 서울의 집값이 안 잡혀서 지난 6월부터죠. 11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결국 강남의 인기지역 재건축 아파트들 다시 상승세 바람을 타면서 집값 바닥론까지 얘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정부가 좀 선봉적으로 가을 시장을 겨냥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한 고육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또 움직이면 결국은 인기 지역의 강남, 송파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선봉적으로 예봉을 꺾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파에 대해서 또는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0월로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한 것은 정치적인 이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남 집값과의 전쟁 이 부분이 바로 또 정치권의 표로 연결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내년 총선 전국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반론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일종의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굉장히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물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기관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컨대 경실련 쪽에서는 줄곧 주장해온 것이 우리의 주택시장이 수급의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는 시장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고 바로 민간이 시행하는 그런 택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규제해야만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그동안에 꾸준히 제시를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악수를 둔 것이다 라고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여기에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재건축의 예봉을 꺾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꺾는 데에는 득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2, 3년, 3, 4년 뒤에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다시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는 의견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로또 분양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더 낮춰져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로또 분양을 노려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라고는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그런 대상인데 9억 원 이상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하나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의 또 문제는 품질을 저하하는 데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품질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화된 설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아서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반적인 주택의 품질 그리고 생활 향상에 따라서 주택의 고급화된 그런 욕구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손실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라고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성약가 아파트를 다시 양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반응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의 시장이 상당히 불안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시행이 끊기면 결국은 또 강남의 일부 인기 지역들 또는 마포, 용산, 성북 뭐 이런 지역으로 자꾸 이제 인기 지역 기존 아파트 단지로 넓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 특히 신규로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아파트 인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점차 고급화되는 아파트, 새 아파트로 자꾸 수요가 옮겨가서 새 아파트가 주택 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양가가 규제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품질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새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다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급락을 초래할 것이다. 뭐 이미 지금 분양을 앞둔 그런 단지들 관리처분 시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분양을 대기 중인 강남의 유명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텐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게 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아파트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결국은 공급 부진에 오는 가격 불안이 장기적으로 3, 4년 후에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건가도 또 하나의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앞으로 싼 값의 분양가에 나오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계속 유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러면 전세 시장이 다시 오르는 장세로 변할 수 있고 전세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전세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전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부 뜻대로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7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에 중동 특수로 인해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또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도시 건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89년도에 신도시 건설할 때는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정부가 표준 건축비에다가 물가 상승 비율을 감안해서 원가에 연동해서 일부 올려주는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의 공급이 좀 다소 풍부해졌죠.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본 중동이 바로 원가 연동제에 의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또 안정적인 국면으로 올라가면서 90년대 와서 외환위기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 주택건설업체들이 이제 도산하는 그런 줄도산의 위기에 많이 몰리면서 결국은 이 제도가 폐지가 되고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그런 입장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시 2002년도에 집값 상승, 2006년도에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민간 택지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제도가 정식으로 또 다시 도입이 되면서 일부 집값은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9월을 이 제도에 시행될 때 이전을 피해서 집값이 2년 뒤, 3년 뒤에
그 아파트들이 대량 준공이 되면서 또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를 풀어서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악재를 초래해서 다시 그걸 풀게 되고 하는 것들을 반복되어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 연장선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을 초래해서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타격을 입는 시장,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를 싸게 하면 조합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많이 내게 되면 조합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앞으로 이런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도록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죠. 고급 분양 시장, 이런 시장들은 오히려 공급 부진이 더 초래되면서 더 희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더욱더 초양극화 현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신도시 분양을 하면서 실시해왔던 채권 분양 입찰제라든지 또는 조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대안들, 예컨대 사고 다시 즉시 팔아서 투기적인 영향들이 오는 거에 대한 조세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 또 전매를 좀 더 늘려서 전매 규제를 아예 뭐 10년이나 20년 동안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들, 그런 것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층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층, 특히 무주택자들, 일단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기 위해서 특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싼 값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집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집을 옮겨가고 싶은 분들, 그러면서도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들, 둘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주택이면서 집을 옮겨가고 싶은데 자금이 좀 많이 있으면 역시 이제 강남이나 이런 재건축 아파트 지속적으로 투자 가치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는 급매물이나 이런 매물들을 적극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주택자 중에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금이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는 분들, 좀 더 신도시나 이런 데로 새 아파트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돌릴 때는 역시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성수기보다는 비성수기를 취해서 그런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급자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일부 이제 관심사인데요. 건설회사들 굉장히 아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일반 SOC, 특히 공공 분야에 있어서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일부 주택시장에서 경영의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건설회사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수지에서 그 아파트의 투자 수익률을 맞추기는 굉장히 쉬웠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분양이 안 되더라도 조합원이 가지고 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전체 택지화를 지구해서 공공택지를 사서 분양하는 경우는 미분양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시장도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가주택이라든지 또는 일부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확실히 실시하면 임대로 그 아파트를 놓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분양전환하는 어떤 이런 편법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수요층도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